오늘 끝까지 귀 기울이면 마침내 한 가지 비밀이 드러날 것이다. 2025년을 앞둔 지금 사람들은 말없이 두 감정을 안고 산다. 한쪽에는 기대가, 다른 한쪽에는 막연한 불안이 자리한다. 눈에 보이는 일상은 고요히 이어지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역사의 흐름이 새로운 물줄기를 틀고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거대한 전환점에 섰다는 이야기가 이곳저곳에서 번져나온다. 오랜 세월 전해진 세계의 예언들과 겹치며 그 말들은 점점 더 무게를 얻는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주제는 바로 예언이다. 2025년 그리고 한국, 두 단어가 만나 빚어낼 미래는 과연 무엇일까? 정적이 흐르는 이 순간 우리는 숨을 고르며 답을 기다린다. 미래는 흠이 멀고 추상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상은 지금의 삶과 곧바로 이어져 있다. 예언이란 공허한 말이 아니라 현재와 내일을 잇는 다리처럼 진행하기가 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명의 예언자도 그러하다. 첫 번째 인물은 인도의 천문학자이자 점성가로 알려진 아비냐 아난드다. 그는 별과 행성의 움직임을 통해 다가올 일을 풀이했으며 그의 말과 실제 사건이 맞아떨어진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그래서 그의 발언은 논란 속에서도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두 번째 인물은 미국 출신의 신기 제이콥스다. 그녀는 세계 각국을 향해 메시지를 전했는데 특히 한국을 향한 발언들이 주목받았다. 종교적 수사에 머무르지 않고 한 나라와 민족의 방향을 짚어내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지금 인도의 젊은 점성가와 미국의 영적 지도자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오다 동시에 한국을 향한 시선을 모으고 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라 하기 어렵다. 왜 한국인가? 왜 지금인가? 이 질문 속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 중요한 것은 예언이 단순히 미래를 맞히는 기술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단순히 맞고 틀리는 예측의 행위가 아니다. 흐려진 길을 밝혀지며 우리로 하여금 다가올 날들을 준비하도록 일깨우는 과정이다. 예언의 진정한 가치는 결과의 적중 여부가 아니라 지금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미래를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속에 있다. 2025년이라는 시점은 언뜻 평범한 한 해로 보일 수 있지만 여러 예언자들의 언어 속에서는 특별한 무게를 지닌다. 별들의 궤적은 그 해에만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영적 흐름 또한 그 순간을 기점으로 새로운 발레를 낸다. 작은 파문이 거대한 물결로 번지는 것처럼 2025년은 한국에게 남다른 의미를 새길 해라고 그들은 강조한다. 이미 여러분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지금 사회는 보이지 않게 흔들리고 있다. 불완전한 경제, 세대 간의 갈등, 복잡한 국제 질서. 사람들은 일상의 안정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어딘가에서 커다란 변화가 다가오는 기운을 감지한다.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먼 곳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가 다가올 폭풍을 알리듯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말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그들의 언어 속에서 단서를 찾고 내일을 대비할 지혜를 얻고자 한다. 아비냐 아난드가 전하는 별의 움직임과 신기 제이콥스의 영적 메시지는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흐름으로 모인다. 그리고 그 물줄기는 2025년 한국이라는 무대 위에서 선명히 드러난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예언을 단순한 흥미거리로만 여기지 말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곱씹어보길 바란다. 앞으로 이어질 본론에서는 아비냐 아난드의 구체적 발언에서 시작해 신기 제이콥스의 메시지로 넘어가며 그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끝까지 집중해야만 전체 그림이 드러난다. 지금부터의 여정은 우리의 내일을 증기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아비냐 아난드는 인도에서 태어난 젊은 예언자로 어린 시절부터 별과 행성의 움직임을 탐구하며 신동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이름이 한국 언론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몇 년 전
세계적 사건을 미리 언급했을 때였다. 그는 전통적인 점성술에 머물지 않고 고대 천문학적 해석과 현대적 분석을 결합하여 미래를 내다보았다. 사람들의 평가는 엇갈렸으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의 말이 많은 이들의 마음에 강한 울림을 남겼다는 점이다. 여러 인터뷰에서 그는 별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기계적인 계산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별자리와 궤도에는 인류의 역사가 얽혀 있으며 행성의 충돌과 각도는 사회의 흐름과 미묘하게 연결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한국에 대한 그의 언급도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등장했다. 그의 시선은 서양이나 인도를 넘어 동쪽 끝 한반도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별자리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약 225년 만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의 긴 발언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 사이에서 회자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늘의 질서 속에서 한국의 궤적을 본다. 현재 한국은 불완전한 토대 위에 서 있다. 경제의 긴장, 국제적인 갈등, 내부 분열이 겹쳐진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러나 별이 가리키는 길은 단순히 혼란만을 뜻하지 않는다. 2025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다시 스스로를 증명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마치 오래 잠겨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듯 다가온다. 한국은 새로운 부분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그 길이 순탄할 리는 없다. 어둠과 빛이 동시에 밀려드는 시점이기에 한국은 중요한 선택에 직면한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외부 압력에 흔들릴 것인가? 바로 이것이 2025년의 가장 큰 질문이다. 그의 말은 마치 먼 곳에서 울려오는 북소리처럼 잔잔한 울림을 남겼다. 국군이라는 단어는 한국인에게 낯설지 않다. 고려가 몽골의 침략을 맞았을 때, 조선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었을 때, 근대의 외세에 심화해서 흔들렸을 때, 그리고 현대에 들어 세계 경제와 안보의 파도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늘 국군의 무게를 느껴왔다. 그는 이어 2025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경고를 내놓았다. 그에는 경제의 흐름이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충격을 맞이하게 되며 그 여파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국민의 마음을 흔들고 사회를 분열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동시에 2025년은 새로운 기회의 문을 품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 기회는 증기된 사람에게만 열리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발언권을 얻을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별은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비춘다. 그래서 그의 말은 한국 사회의 현실과 겹쳐지며 더욱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불안한 경제, 세대 간의 간극, 국제 무대의 진전고조. 이 모든 요소는 지금은 흩어진 조각 같지만 2025년이 되면 맞물려 하나의 그림을 완성할지도 모른다. 그는 또 한국의 영적 토양에 주목했다. 한국은 작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다.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그 불꽃은 위기의 순간마다 정신적 힘과 공동체의 결속으로 드러난다. 그는 한국이 2025년을 넘어서며 세계의 단순한 경제나 정치가 아닌 인간의 가치와 정신을 전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것은 한국이 가진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서 비롯된다. 이 부분은 예측이라기보다 정려처럼 들리지만 단순한 위로의 말은 아니다. 그는 분명히 2025년이라는 시간을 짚으며 그때 한국이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질문을 던졌다. 아마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들은 의아할지도 모른다. 왜 수많은 나라 중에 하필 한국일까? 중국, 인도, 미국 같은 거대한 나라들이 있음에도 작은 반도 국가를 지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그가 반복해서 언급한 별의 궤적 속에 있다. 그는 말한다. 2025년 한국을 지나가는 별의 길이 유난히 가나하다.
그의 행성대연은 한국에게 특별한 무게로 작용한다. 그것은 짐이자 동시에 선물이기도 했다. 그의 언어는 직접적이지 않았으나 강한 상징성을 품고 있었다. 짐과 선물, 어둠과 빛, 이기와 기회, 상반되는 요소들이 한 시점에 함께 존재하는 때 바로 그것이 2025년이라고 그는 말했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발언이 단순한 추상적 예언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국 사회의 현실과 겹쳐질수록 사람들은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특히 한국이 역사 속에서 이 길을 기회로 바꿔온 경험이 있기에 그의 말은 곧 우리의 이야기처럼 다가왔다. 아비며 아난드가 언급한 2025년의 한국은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불안, 국제관계 속에서의 위치까지 포함한 더 큰 주제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한국은 동쪽 바다와 서쪽 대륙 사이에 놓여 있으며 2025년 전후로 그 지리적 위치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그는 말했다. 반대국들이 힘을 겨루는 줄다리기 속에서 한국이 정중앙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그 순간 한국은 선택해야 한다. 어느 쪽에 설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길을 갈 것인지. 이는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짊어질 선택이다. 그는 이 장면을 거친 파도 속 작은 배에 비유했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바람과 흔들리는 물결 속에서 방향키를 쥔 자가 결단하지 못한다면 결국 배는 파도에 휩쓸리고 만다. 아비며 아난드는 또 한국 사회 내부의 변화를 짚었다. 세대 간 균열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서로 다른 언어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나이 차이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였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지만 기성세대는 익숙한 질서를 붙잡으려 한다. 이 갈등은 점차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며 2025년에는 정치와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그는 경고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은 그 속에서 새로운 조율을 배워야 하며 그렇지 못한다면 부부는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오늘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처럼 들렸다. 이미 한국 사회는 여러 영역에서 세대 갈등을 겪고 있다. 부동산, 일자리, 문화적 가치관까지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기대와 경험을 품고 있다. 아난드는 이 단극이 2025년을 기점으로 더욱 선명해진다고 보았다. 그는 이어 국제관계에서 한국이 떠안게 될 무게를 설명했다. 2025년 한국은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주변 국가는 한국이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 주목하며 한반도의 미래는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관심사가 된다. 작지만 그 자리는 결코 작지 않은 것이다. 한국이 내리는 결정은 큰 파급력을 지닌다. 그렇기에 한국은 압박을 받지만 동시에 그 압박은 새로운 힘을 만들어낸다. 그 힘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국 사회의 영적 기반까지 언급했다. 나는 한국이 가진 정신적 에너지를 본다. 보이지 않지만 이기의 순간마다 드러나는 그 힘이 있다. 2025년 이후 한국은 세계에 메시지를 던질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정제나 기술이 아니라 인간 존재와 공동체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내놓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조언이라기보다 선언에 가까웠다. 그의 말은 듣는 이들에게 묘한 긴장감과 동시에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예매하면 그는 한국이 세계에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기 때문이다. 경제와 정치에 관한 전망은 흔히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과 공동체의 의미를 전할 주체가 한국이라는 언급은 많은 이들의 상상 넘어왔다.
그의 예언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주로 경제 지표나 정치 분석에 주목하지만 그는 그 너머를 바라봤다. 인간의 본질, 공동체의 가치,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이 감당할 역할은 통계나 자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별의 흐름 속에서만 읽히는 메시지였다. 그는 다시 한 번 경고를 남겼다. 2025년은 분기점이지만 모든 분기점은 위험을 수반한다. 외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내부의 갈등이 깊어지면 한국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 흔들림 속에서 새로운 힘이 태어난다. 국민이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때 구구는 달라진다. 그는 한국이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어떤 이는 그저 점성술사의 흔한 예언이라 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현실과 맞닿은 메시지로 받아들이며 무게 있게 되었다. 특히 2025년이라는 특정한 연도를 짚어낸 점은 사람들의 마음을 단하게 흔들었다. 구체적인 해가 제시되면 사람들은 기다리게 된다. 그 기다림 속에서 삶과 사회를 돌아보게 된다. 아비며 아난드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2025년 한국이 직면할 가장 큰 현실은 불확실성이다. 경제는 한순간 크게 흔들릴 수 있고 주변 국가는 저마다의 이유로 한국을 압박할 것이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생긴다. 국민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세대가 소통하지 못하며 지도자가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작은 틈은 커다란 균열이 된다. 그 균열이 깊어지면 부군은 흔들릴 것이다. 그는 분명 경고했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그러나 나는 다른 그림도 본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단련된다. 고난은 나라를 흔들지만 결국 그 고난이 더 강한 힘을 낳는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정치적 안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민이 함께 길을 만들고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며 지도자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때 한국은 세계의 모델이 된다. 나는 그 순간을 본다. 혼란을 넘어 한국이 세계를 향해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을 본다. 그의 말은 긴 어둠 끝에 새벽의 빛을 기다리는 것과 같았다. 불안과 희망, 이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풍경을 그려내며 그는 증기의 필요성을 일깨웠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2025년은 한국의 시험이자 기회다. 별들은 두 갈래의 길을 보여준다. 하나는 위기 속에서 무너지는 길, 다른 하나는 시련을 넘어 강해지는 길이다. 나는 두 번째 길이 열려 있음을 본다. 하지만 그것은 국민의 선택, 지도자의 결단, 세대 간 화해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한국의 힘은 결코 작지 않다. 그리고 그 힘은 2025년 이후 세상 앞에 드러날 것이다. 그의 말은 깊은 여운을 남겼다. 한국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암시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야기는 여기서 또 다른 흐름으로 이어진다. 별의 움직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미래를 해석한 인물이 있다. 바로 신비 제이콥스다. 그녀는 예언자의 언어로 한국의 앞날을 풀어냈다. 아난드가 천체의 움직임으로 미래를 일관했다면 제이콥스는 영적 메시지로 한국의 길을 전했다. 서로 다른 두 시선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중심에는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위기와 기회, 그리고 한국이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그것이었다. 신비 제이콥스는 단호하고도 뜨겁게 말했다. 나는 한국을 본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움직임을 본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2025년
나는 이 나라가 영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았다. 닫혀있던 문이 갑자기 열리듯 감춰져 있던 길이 드러나고 숨겨진 힘이 솟아났다. 그 힘은 하늘이 맡긴 특별한 소명이었다. 나는 그 불꽃 같은 사명이 한반도 위에서 치솟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손을 높이 들며 더욱 힘찬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세대가 하나로 모이는 광경을 본다. 긴 세월의 갈등과 분열이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2025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 그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들은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주체였다. 그들의 열정과 담대함은 낡은 틀을 허물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것이다. 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계 앞에 나아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그 울림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장면을 보았다. 제이콥스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다. 나는 한국의 지도자들을 본다. 누군가는 흔들리고 누군가는 방황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가 일어나 나라의 길을 바로잡는 것을 보았다. 그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도구가 될 것이다. 그가 길을 잃은 백성을 모아 빛으로 인도하는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다. 그 순간 한국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세계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뜨거워졌다. 2025년 한국의 구분은 크게 요동칠 것이다. 경제의 격변, 국제적 긴장, 사회적 혼란이 한꺼번에 몰려오며 사람들은 불안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본다. 한국은 쓰러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시간은 나라가 일어나 세상에 빛을 비추는 순간이 된다. 나는 한국을 향해 거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 바람은 격렬했지만 불순한 것들을 쓸어내고 순결한 힘만 남겼다. 그 힘이 한국을 앞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세계는 놀라며 묻게 된다. 어떻게 한국이 이 모든 시련을 이겨냈는가? 나는 그 답을 안다. 그것은 한국이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섬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마지막처럼 들리는 순간에도 말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한국의 두 애들이 깨어나 울부짖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한국의 미래를 바꾸는 장면을 목격했다. 나는 어머니들의 눈물이 강처럼 흘러 이 땅을 적시는 것을 보았다. 또한 아버지들의 손이 다시 일어나 가정과 나라를 붙드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 한국은 세계의 나침반이 된다. 사람들은 한국을 바라보며 반향을 찾는다. 한국은 아시아의 작은 땅에 머물지 않고 세계를 이끄는 길잡이가 된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다시 말한다. 2025년은 한국의 시험이자 기회다. 이 나라는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정금처럼 단련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한국은 단순히 역사의 변반이 아니라 중심에 서도록 예정된 나라라는 것을 신기 제이콥스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허공을 가르듯 손짓하며 선언했다. 나는 한반도 위에 드리운 검은 구름을 본다. 그것은 외부의 위협이자 내부의 불신과 분열이다. 그러나 그 구름은 오래 머물지 못한다. 바람에 몰아내고 갑자기 푸른 하늘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하늘 아래 선 한국을 보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지만 하늘은 이미 밝아져 있었다. 그것은 분명한 약속이었다. 2025년을 지나며 한국은 새로운 빛을 맞이할 것이다. 그녀는 호흡을 고른 뒤 다시 힘주어 외쳤다. 나는 한국의 젊은 세대를 본다. 그들은 과거의 굴레에 갇혀 있지 않다. 낡은 생각에 매이지 않는다. 나는 그들이 일어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았다. 그 소리는 한 도시, 한 나라에 머물지 않고
대륙을 넘어 울려 퍼졌다. 세계는 기울였고 나는 그 장면을 확실히 보았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다가올 시대의 열쇠를 지게 될 것이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호라이즌을 바라보듯 깊고 단호해졌다. 나는 또한 남과 북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미묘한 변화를 보았다. 오랫동안 장벽과 단절로 나뉘어 있던 두 땅이지만 2025년은 그 경계에 균열이 나타나는 시기다. 처음에는 알아채기 힘들 만큼 작았던 틈이 점차 넓어지며 희망의 길로 경로했다. 그리고 나는 북년이 들었다. 어느 한쪽이 손을 내밀었고 망설이던 다른 쪽이 그 손을 붙잡는 장면에 그 순간은 한반도의 운명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제이콥스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었다. 나는 이 땅에 다시 불길 같은 불운이 타오르는 것을 본다. 한때 꺼져버린 듯 보였던 믿음이 다시 일어나는 광전이었다.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된 불꽃이 인해 도시를 삼키고 나라 전체로 번져나갔다. 그 불길은 종교의 영역을 넘어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전반에 파급력을 주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 사람들은 놀라며 물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는가?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것은 하늘의 시간표가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을 향하듯 단호하게 덧붙였다. 나는 한국을 향한 특별한 언약을 다시 본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 준비되었고 이제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 2025년은 흔들림의 해가 되겠지만 그 끝에서 한국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나는 이 나라가 세계 앞에 서서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모습을 보았다. 사람들은 한국을 바라보며 희망을 찾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내가 본 비전이다. 많은 이들이 물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예언은 한국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것은 가볍게 흘려보낼 말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앞으로 다가올 길을 새롭게 바라보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2025년이라는 해는 어느 때보다 중대한 분기점, 한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전환의 문턱이 된다. 아비며 아난드가 말한 천체의 움직임은 단순한 별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와 경제에 일어날 파동을 상징한다. 그는 별과 행성의 미묘한 흐름 속에서 인간 세계의 거대한 변화를 읽어냈고 그 힘이 특히 한국에 강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작고 불안정한 충돌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결국 더 큰 균형을 향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앞으로 마주한 혼란이 파괴가 아니라 새롭게 세워지는 기회임을 암시한다. 반면 신비 제이콥스는 훨씬 선명한 그림을 제시했다. 그녀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튀어나는 희망의 틈을 보았다. 그녀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열쇠를 진다고 말했고 남과 북 사이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된다고 선언했다. 이 말은 시대의 영적 전환과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감각을 상징한다. 2025년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 속에서 되풀이되는 메시지는 결국 하나였다. 그것은 한국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회는 불안정해 보일 수 있고 경제는 잠시 요동칠 수 있다. 그러나 끝자락에는 회복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 회복은 곧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진다. 이 땅의 백성이 수없이 겪어온 역사적 위기마다 더욱 강해져 왔듯이 이번 또한 다르지 않다. 예언 속에서 반복적으로 비추어진 한 장면이 있다. 바로 청년 세대의 등장이다. 신비 제이콥스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목소리를 내며 세계를 놀라게 하는 광경을 보았다고 했다. 그것은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상징이었다. 과거에는 기성세대가 사회의 중심에 섰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스스로 길을 개척하며 주도권을 지는 것이다. 한국의 운명 또한
이 거대한 세대의 움직임 속에서 새롭게 재편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예언은 먼 나라 이야기나 추상적인 환상이 아니다. 그것은 다가올 시간을 준비하라는 경고이며 신호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빛을 발할 수도 있고 혹은 사라질 수도 있다. 2025년 한국은 두 갈래 길 앞에 선다. 하나는 두려움에 갇혀 멈추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흔들림 속에서도 전진하는 길이다. 예언자들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길을 택하라고 외친다. 다시 제이콥스의 마지막 음성으로 돌아가보자. 그녀는 결연히 말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장면을 본다. 한국은 흔들리겠지만 그 흔들림은 새로운 기초를 놓는 시간이 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함께 일어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국이 길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희망을 비추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준비하라. 그리고 그 시간이 이르면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예언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드러났음을 그녀의 말은 결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선언이었다. 예언 속에서 드리운 그림자와 빛, 그리고 2025년이라는 무게감은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있다. 이제 시청자들에게는 남은 선택이 있다. 이 메시지를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로 흘려보낼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방향을 새롭게 잡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눈을 잃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미래는 외부의 힘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결단, 그리고 증기에 달려있다. 아비냐 아난드가 별자리 속에서 일관한 흐름과 신디 제이콥스가 비전 속에서 본 장면은 결국 하나의 길로 모인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 다가오는 시간을 돌파하며 새 빛을 맞이하게 된다는 확신이다.